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식품학과 김영목 교수입니다. 앞서 저희들 이론 강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현장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의 기관을 방문을 할 건데 두 군데 다 이제 부경대학교에 있는 부설 또는 부속 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첫 번째 방문할 기관은 부경대학교 수산가공연구센터입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가공연구센터는 부경대학교의 이제 부설기관으로서 부산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는 수산가공산업 업체들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부와 부산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설립 목적은 부산 시내라든지 또 근처에 있는 부산 인근에 있는 많은 수산가공업체들이 사실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들 특성상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 개발 역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마케팅하기 위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부경대학교에서 수산가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수산가공업체들에서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R&D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제품 개발할 수 있는 파일럿 형태의 제품들로 구비가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안쪽에 들어가서 각각 기계들에 대해서 그 특성들과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용도의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챕터 1에서 설명드렸던 수산물의 특성과 다양한 형태의 수산 가공 기술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수산 가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은 건조라든지 그다음에 발효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추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실 안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영세한 수산가공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 또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제품을 전 단계로서 이 파일럿 시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제품에 우리가 회사에서 원하는 목적 수준의 제품이 나오는지를 하기 위한 제품 생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회사들이 가지기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조기들, 그리고 이제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농축 기계들, 그다음에 동결 건조기라든지, 그다음에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발효 기계들, 그다음에 추출기, 그 외에 또 우리가 여가를 할 수 있는 여가 장치 기계들, 이런 기계들을 중심으로 설비를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한 고온의 증기 멸균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기술들을 장비들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 대학의 연구진들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런 제품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최종적으로는 각각 회사에서 대량 생산 체계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기계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기계는 이제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발효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발효의 특성을 이용해서 제품의 품질을 연장을 시킨다든지 또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발효에서도 이제 저장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때문에 사실은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의 발효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식품 산업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이제 기계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런 발효 기기를 통해서 특정 회사에서 원하는 형태의 발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발효 조건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이제 발효 기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수산물을 이용해서도 발효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수산물 관련 발효 제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 PC 소스라고 하는 이제 액젓류 제품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물질에서 다양한 식품 소재의 물질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유용 물질을 추출을 하기 위한 추출 장치 또는 농축 장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다양한 형태의 유기용미를 넣어서도 물질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해조류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해조류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추출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온도의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열수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과 같은 주정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추출한 다음에는 그 추출된 것들을 가지고 뭐 잔사를 이용하든지 또는 추출의 자체를 이용하는 등 뭐 식품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됐던 그런 추출 공정이 끝나게 되면 다음 그 추출 공정 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추출 잔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추출했던 농축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추출 후 공정으로서는 물질을 분리해야 됩니다. 잔사를 얻을 건지 아니면 액을 얻을 건지.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필터 시스템, 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 물질을 추출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잔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농축액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UF, 울트라 필트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잔사는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농도의 불순물이 없는 농축액을 흡수하는 그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가 공정이 끝나고 난 후에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여과액 자체를 바로 포장을 해서 멸균을 통해 가지고 장기간으로 액의 형태로서 유통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분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건조 기계들을 이용해서 분말을 하고 있는데 건조 형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온의 뜨거운 열을 이용한 열풍 건조, 그다음 순간적으로 고온의 열풍을 통해서 미세 노즐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건조시키는 냉풍 건조 등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조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건조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대부분 다 고온의 열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품질의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열풍 건조라든지 스프레이 드라이 같은 분무 건조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라든지 품질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품질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결 건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조기가 이제 동결 건조이고요. 그래서 이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생산 공정을 통해서 개발되는 제품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 이런 동결 건조 기계를 통해서 파일럿 시스템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품질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가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저희들이 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경대학교 수산가공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파일럿 장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공동으로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 제품들은 앞서 저희들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가공 제품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다양한 기계들을 이용한 고차 가공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원물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기계들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저희들과 부경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금 구축된 이 장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된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새날의 경우에도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라든지 지금 요 현장에서의 보여줬던 이런 기기 장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원물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단순한 동결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염장 같은 그런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세네갈에서의 국가 부를 창출하는 데 수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입니다.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에서는 식품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이 식품분석센터는 이제 현재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분석 기관으로서 지금 이 기관에서 분석했던 분석 결과는 식약처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승인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식품분석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식품 중에 존재하는 영양 성분들뿐만 아니라 식품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 미생물들, 그리고 식품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그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회사의 경우, 식품회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반기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또는 이제 분기별 하든지 간에 법에 정해진 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군별로 일정 시기별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해야 될 항목들은
뭐 사람한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 미생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중금속 그리고 그 식품에 사용되어 있는 첨가물 등 다양한 성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고 이것들을 이 기관에서 그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식약처로 통보를 하게 되면 식품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서 식품분석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장비와 그 분석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실은 이제 식품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일반 성분들을 분석하는 일반 성분 분석실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 일반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 해분, 조지방, 조단백 등과 같은 성분들을 분석하는 여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보신 것처럼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지금 저희 조지방이라든지 조단백을 위한 전처리 장비들이 이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유독한 화학 물질들이나 화학 용매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나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사자라든지 분석 연구원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휴무드와 같은 배기 시술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안에서 이제 확산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가도록 빼낼 수 있는 그런 한기 시설들이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분석을 위한 시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센터의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를 수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아이스박스 포장을 통해서 냉동 때는 냉장 상태로서 이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여러 곳에서 이제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 분석센터에다가 배송했던 제품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냉장 제품 형태로 냉장 형태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냉동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이 전국에서 택배를 통해서 배송해서 분석 시료를 저희들이 배송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식품 중에 존재하는 이제 다양한 이화학적 성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처리 위한 전처리 장비실입니다. 식품 중에 존재하는 이화학 성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항생 물질이라든지 그다음 식품 보존료, 그다음에 PCB 등과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체는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HPLC라든지 GC-MS 등과 같은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 분석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충분하게 검출이 될 수 있도록 시료들을 전처리하는 장소가 이 장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전처리 장비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전처리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에 맞는 전처리 방법들을 하고 있고 모든 전처리 방법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실에 분석실에 있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놓았던 이제 법에 따라서 그 관리 기준에 따라서 분석법에 따라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석한 조건들, LC라든지 그다음에 GC라든지 각각 분석 조건들은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하나 뭐냐면 이런 분석했던 결과들은 실시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 서버에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 회사에서 의뢰했던 제품을 분석했을 때는 분석 결과는 바로 식약처의 중앙 서버에서 기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천 차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시켰던 것들은 국민들한테 안전한 식품들 또 수산물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로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고 제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쪽에서는 일반 식품 중에서는 일반적인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강의 중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PCB와 같은 내분비 결합 물질인 엔도크라인 디스트럽터와 같은 물질들도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일반 성분대 식품의 일반적 성분, 그 식품 영양 성분, 그리고 이제 식품들 존재하는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것들도 수행하고 있고요. 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식품 중에 존재하는 유해 미생물들을 검출하기 위한 미생물 분석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이제 미생물 분석실입니다. 미생물 분석실에서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품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 미생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유해 미생물 종류는 제가 일반 동영상 강의 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식품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유해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콜라이 5157, H7부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살모넬라 속 등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미생물들의 관리 기준은 각각의 국가별마다 사실은 이제 조금씩 상이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모넬라 속이라든지 그다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이콜라이 5157, H7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각각 국가별에 따라서 미생물의 관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내 내수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하고 있고, 수출용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그 수입 국가에서의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일단 미생물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료를 통해서 전처리 후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는 미생물 배양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특정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인 미생물 배양법 외에도 PCR 등과 같은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감도 높게 특정 위해 미생물들을 분석을 하고 또 검출하려고 하는 분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저희들이 오후에 저희들 식품가공센터와 부경대학교 사용하는 식품분석센터 두 군데 기관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기관의 목적이 한 곳은 다양한 수산물 가공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식품분석센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중에 유통되거나 또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들 또는 수산물들의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규격화된, 규격에 적합한 식품들이나 수산물들이 이제 생산되고 또는 유통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두 군데 기관을 두고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걸쳐서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개인적인 이메일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 아마 같이 책자랑 같이 소개될 예정이니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장시간에 거쳐서 제 강의를 수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됐으면 세능알이 되었든 아니면 대한민국이 되었든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얼굴을 뵈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